문재인 대통령이 2050 탄소 중립을 선언했습니다.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의 순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구상인데요. 경제 구조를 송두리째 바꿔야 하는 탄소 중립.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박주원 동덕여대 경제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박주원 교수님은 에너지경제연구원장을 지낸 국내 대표적인 에너지 자원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2050 탄소 중립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선언했잖아요. 뭐 제가 이제 경제 구조를 송두리째 바꾼다는 표현을 썼는데 엄청나게 중요한 것 같은데 네. 무슨 탄소 중립 이게 뭘 의미하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먼저 탄소 중립이 왜 필요한가부터 한번 우리가 점검해봐야 된다고 예. 생각하는데요. 탄소 중립을 해야 되는 이유는 기후 변화에 있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서 네. 우리가 탄소 중립이 필요한 것이죠.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서는 역시 지구 온난화 물질, 지구 온난화 가스를 줄여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지금 일상적으로 늘 사용하고 있는 석유라든지 석탄, 천연가스를 우리가 사용하면 예. 거기로부터 이 이산화탄소가 나오게 되는데 예. 이 이산화탄소가 대표적인 온실가스입니다. 네. 따라서 우리가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서는 예. 결국은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정확하게 우리가 얘기한다면 탄소 중립이 아니라 이산화탄소 중립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예. 좀 말이 길다 보니까 예. 이거 줄여서 그냥 탄소 중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겁니다. 우리는 말은 탄소 중립이라고 하지만 이산화탄소를 이제 중립으로 만들어야 된다. 네, 그러면 결국 줄여야 되는데 네. 이산화탄소를 얼마나 줄여야 됩니까?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예. 우리가 얼마나 줄여야 되는가에 대한 타겟을 예.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이제 좀 논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2015년에 예. 프랑스 파리에서 우리가 2020년 이후에 세계 기후 변화 체제를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가를 논의하는 굉장히 중요한 예. 기후 변화 협약을 맺었었거든요. 예.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목표를 세웠냐면은 예. 2100년까지 네. 우리 이제 지구의 기온이 올라가는 거는 어쩔 수 없는데 이 올라가는 상승의 폭을 한 2도, 아, 2도 정도까지만으로 어떻게 한번 막아보자. 2도 이상 못 올라가게 막자. 네. 네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한 1.5도까지만 막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1.5도. 이런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했어요. 예. 이에 대해서 이제 유엔 산하의 전문가 그룹이 있거든요. 그걸 네. 우리 IPCC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예. 이 전문가 그룹이 모여가지고 한 1년을 넘게 연구를 해봤습니다. 예. 과연 1.5도 이내로 우리가 기온 상승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예. 그래서 나온 결론이 뭐냐면 2010년에 전 세계 배출량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당시 2010년에 배출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양의 45%만큼을 2030년까지 줄여야 되고 야, 그러면 당시에서 한 20년 내에 거의 절반 가까이 그렇죠. 45%를 줄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 2050년까지는 탄소 중립을 만들어내야 된다. 즉 무슨 소리냐면은 전 세계적으로 이산화탄소가 새로 배출되는 양을 0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게 됩니다. 예, 예.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말씀하시죠. 네. 그러니까 이제 탄소 중립이라는 것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는 건데 예. 결국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원인 물질이 우리가 화석 연료에 있거든요. 네. 근데 이 화석 연료를 그러니까 전부 쓰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써야 될 양이 예. 좀 있다면은 예. 거기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는 쓰고 난 다음에 공기 중으로부터 그 이산화탄소를 우리가 흡수하거나 네. 혹은 어떤 기술을 통해 가지고 그걸 네. 포집해서 결국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탄소 중립이라는 그의 목표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세계적으로 교토 체제, 파리 기후 협약에서 이렇게 목표를 정해 왔는데, 그럼 우리나라 이제 비춰 보면 역대 정부가 그런 노력을 어느 정도 해왔습니까? 네. 이것도 사실은 전 세계적인 문제니까 사실 외부로부터 약간 강요된 면이 있거든요. 예. 근데 좀 이거는 좀 역사를 좀 알아야 되는데 예. 이게 1992년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1992년에 세계 최초로 지구 환경 정상회담이 브라질에서 개최가 됩니다. 네. 여기서 기후 변화 협약이라는 걸 만들어내고요. 예.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온실가스라는 문제를 갖다 우리가 중심으로 놔야 된다라는 합의를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1997년에 네. 일본 교토에서 그러면 이 지구 온난화를 방지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는 실행 계획을 담는 의정서를 채택하게 돼요. 예.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전 세계 기후 체제를 교토 체제라고 부르는 겁니다. 네. 네. 근데 이 교토 체제에서는 전 세계 국가를 선진국과 그 후진국으로 개발도상국으로 나눠서 네. 선진국에 대해서만
이 온실가스 저감 의무를 부과했어요. 예. 근데 우리나라는 그 당시에 개도국으로 분류가 돼가지고 의무 대상이 아니네요. 의무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아,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명박 대통령이 예. 2008년일 겁니다. 2008년에 우리가 자발적으로 전 세계에다 대고 네. 우리가 온실가스를 줄이겠다. 줄이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는데 그때 목표량이 뭐냐면 예. 2020년까지 기준 배출 전망치 대비 한 30%를 줄이겠다라고 이렇게 좀 야심찬 이 목표를 제시하게 되죠. 그냥 놔두면 30% 늘어날 거에 대비해서 30%는 줄이겠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면 박근혜 정부에서는 어땠습니까? 이게 박근혜 정부에서 좀 상황이 또 달라지는데요. 예. 아까 말씀드린 그 파리 체제가 이제 2015년에 있었는데 여기서 2020년 이후에 세계 기후 체제를 아까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2020년부터는 이제는 안 되겠다. 이제 이게 개발도상국도 참여해야지만 실질적으로 네. 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라고 하는 네. 결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나라로 하여금 좀 자발적인 베이스에서 한번 줄일 수 있는 양을 내놔봐라. 예. 그리고 그것을 갖다 줄일 수 있는 실행 계획을 좀 전 세계에 대해서 좀 공표하라고 하는 이제 예.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 박근혜 그 정부에서는 이제 우리가 아까 말한 대로 기준 배출 전망치 대비 30%를 줄이는데 네. 그 목표 년도를 2030년으로 가져가겠다. 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10년 늦췄군요. 그렇죠. 네. 이명박 정부 때 했었던 네. 목표는 한 10년 정도 네. 뒤로 이제 늦추는 이제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 뭐 늦췄지만 실제적으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좀 줄였습니까? 근데 이게 뭐 어떤 강제성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노력을 했는데도 사실 실질적으로는 줄이지 못했습니다. 예. 오히려 이 온실가스가 이 줄어들기는커녕 계속 증가만 했죠. 사실 2018년 재작년이죠. 예. 재작년이 굉장히 의미 있는 해인데요. 2018년이 우리나라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최고치를 치는 해입니다. 2028년이 그리고 네. 작년에 2019년에 최초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어들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올해는 뭐 코로나 사태 여파로 경제 활동이 좀 줄어들었기 때문에 아마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지만은 우리 지금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그래도 한 전체적으로 우리 1년 배출량 한 7억 톤 내외로 머물 네. 것이다라고 네.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상태라면 지금 문재인 정부가 이 목표를 설정한 2050의 탄소 중립은 정말로 어려운 일 아닐까요? 정말 가능한 일이긴 합니까? 어떻습니까? 글쎄요, 이게 지금 뭐 앞에 정부가 뭐 열심히 했는데 안 됐는 이유도 예.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가 다른 나라하고 좀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이 에너지 다소비 업종 중심으로 이 산업 구조가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렇죠. 다른 나라보다 줄이기 어렵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산업 시설은 또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새 것들이 많습니다. 예. 만약에 좀 우리가 좀 뒤늦게 우리가 이제 성장을 한 나라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사실은 이 블룸버그 같은 데서는요 네. 전 세계에서 온실가스를 줄이기 가장 어려운 나라가 어느 나라냐 조사해봤는데 그 중에서 우리나라가 한국이. 가장 어려울 것이다라고 예. 하는 그런 조사 결과를 내놓은 바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데 이번에 이제 전 정부는 2030년까지 한 30% 줄인다라고 네. 하는 거에서 한 10걸음은 더 나가서 예. 2050년까지 물론 20년이 늘어났지만 2050년까지 아예 탄소 배출량을 없애겠다라고 예. 하는 목표를 제시했으니까 예. 이거는 아마 상당히 우리 전 국민이 예. 다 합심하지 않으면 예. 아마 달성하기 어려운 그런 아주 야심찬 목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목표를 일단 세웠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제 세우기 위해서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걸어가야 되는데 에너지 원별로라든지 산업 구조 이런 걸 볼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 달성이 아예 불가능한 것인가? 현 네. 정부에서 내건 네. 에너지원 계획 같은 걸 보면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이번에 이제 발표한 예. 전략을 아주 간략하게 요약을 예. 해보면 이겁니다. 뭐 수송이라든가 산업이라든가 가정 부분 모든 부분에서 예. 우리가 하여튼 에너지를 최대한 아껴 쓰고 낮게 쓰고. 그다음에 꼭 써야 될 에너지는 예. 가능하면 다 전기로 바꾸고 네. 그다음에 그 전기는 태양광이나 풍력으로 생산하고 그리고도 우리가 조금 뭔가 어쩔 수 없이 쓸 수 있는 화석 에너지가 있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탄소 동화 장력을 활용해서 네. 산림을 조성해서 흡수하고 또 기술을 통해서 포집하는 예. 이와 같은 방법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 연구기관들이 과연 우리나라에서 온실가스를 산림을 통해 가지고 흡수할 수 있는 잠재량이 얼마나 될까를 한번 추정해 봤는데 최대 한 4천만 톤 정도, 1년에 한 4천만 톤 정도를 4천만
얘기합니다. 네. 네. 그것도 지금 뭐 도시화가 늘어나고 네. 그다음에 뭐 태양광 설치하느라고 산림도 훼손되면서 자꾸만 그 잠재량이 음. 줄어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포집도 지금 현재 기술을 총동원했을 때 최대한 연 한 1,000만 톤 정도 줄일 수 그렇군요. 있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네. 그렇다면 두 개 합하면 한 5천만 톤 되는데요. 예.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우리 현재 배출량이 한 7억 톤 되거든요. 아, 네. 그렇다면 흡수나 포집을 통해서 그럼 뭐- 없앨 수 있는 게 굉장히 제한된 것이죠. 예. 뭐 결론적으로 뭐냐면 결국은 우리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에너지는 무탄소 에너지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탄소 에너지는 뭐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태양광, 뭐 풍력, 아까 말씀드린 태양광,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가 대표적인 거고요. 또 하나가 이제 원자력입니다. 근데 이 네. 정부에서는 지금 탈원전 정책을 세워놓고 있기 네. 때문에 원자력은 빼고 가야 된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현실성이 이제 어떨까요? 네, 이게 대책이 굉장히 어려워지는데요. 예. 그래서 한번 시산을 해봤어요. 예. 이게 많은 연구자들이 그럼 예. 과연 태양광과 풍력만 가지고 이 탄소 중립을 할수 있나? 달성하기 위해서는 과연 태양광, 풍력을 우리가 얼마나 가져야 될까를 시산을 해봤거든요. 얼마나 연구 결과가 많은데 가장 적은 연구 결과만 우리가 한번 채택을 예. 해봐도 태양광을 한 태양광을 한 350. 350. 그다음에 네. 풍력을 네. 풍력을 100 정도요. 네. 태양광이 150, 풍력이 300. 300. 이렇게 해서 도합 한 450 기가와트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예측되거든요. 그렇게 설비가 필요하다 이거죠. 네. 지금 우리 설비 어느 정도예요? 지금 13.2기가 정도 됩니다. 작년 그러면- 말 기준으로요. 그러면 태양광과 풍력을 몇 배를 늘려야 되는 거예요? 약 35배를 지금부터 한 30년 사이에 늘려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야, 그거는 뭐 현실성이 있는 걸까요? 35배를 태양광과 풍력으로 네, 늘린다? 많은 전문가들이 그거는 사실상 어려운 일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경우는 간헐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이게 만약에 전기가 막 남기도 하고 모자라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거 남으면은 저장도 해야 되고 네. 또 이 유럽 같은 나라는 이거 갖다가 교환도 하거든요. 예. 전기줄이 다른 나라하고 연결돼 있어서요. 뭐 그렇지 않고 우리나라는 사실상 섬나라입니다. 전기에 네. 있어서는요. 이와 같은 섬나라 구조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상당히 불가능하지 않겠는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따를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그러면 있는 거죠. 태양광과 풍력으로 한다는 게 불가능하다면 네. 원전 없이 탄소 중립을 한다는 것은 이율 배반적이 아닌가. 네. 그러니까 뭔가 좀 정책을 깊이 숙고해서 내놓은 게 아니고 갑자기 결국 내놓은 건가 하는 의구심도 들겠는데요. 그게 이제 조금 많은 전문가들이 좀 그렇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네. 드는데요. 이게 사실은 갑자기 탄소 중립이 나온 게 네. 사실은 우리나라 환경부에서 네. 탄소 중립 목표를 2072년을 목표 년도로 해가지고 네. 계획을 세우는 게 있습니다. 2072년. 2072년에 네. 탄소 중립을 우리가 달성해 보자라고 하는 계획을 세웠거든요. 예, 예. 그랬는데 이제 사실은 뭐 올해 중반에 뭐 우리나라가 기후 악당이다라고 하는 뭐 그런- 오명을 네. 쓰고 하는 얘기가 들으면서 갑자기 이 문제가 좀 부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님께서 10월달에 네. 그 시정연설에서 네네. 나오셔서 말씀을 하시고 그다음에 11월달에 국무회의에서 한번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범부처 전략회의에서 한번 말씀하신 다음에 이번 달 12월 10일 날 네. 텔레비전 생중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탄소 중립을 선언하시지 예. 않았습니까? 이런 과정을 좀 봤을 때 조금 좀 너무 빠르게 좀 진행된 게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좀 수단에 대한 연구가 조금 부족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은 드는데요. 모르겠습니다. 교수님은 여튼 이제 원전 없이 이런 탄소 중립 쉽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그럼 다른 나라는 결국 네. 다른 나라도 탄소 중립을 선언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데는 에너지 원별로 원전 같은 경우를 뭐 우리처럼 탈원전이 아니잖아요. 다른 네. 나라는 어때요? 이제 우리나라는 그래도 이제 OECD 국가니까는 네. 다른 OECD 국가하고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네. 이 OECD 국가에서는 지금 독일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은 다 원전을 중요한 수단으로 넣어서 우리가 이제 탄소 중립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죠. 예. 예를 들어서 물론 이제 공통적으로는 모든 OECD 국가 재생에너지, 태양광과 풍력의 비중을 증가시키는 것은 늘리되. 공통적입니다. 아, 그건 이거는 뭐 공통적으로 방향은 하는데. 분명히 맞는 방향이죠. 예, 예.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가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들었으면서 예. 미국은 모든 저탄소 기술을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아, 그러니까는 태양광이든 풍력이든 뭐 수력이든 원자력이든 하여튼 우리 인류가 가지고 있는 저탄소 기술을 원칙적으로 다 네. 활용한다. 그다음에 원자력은 지금 소형 모듈 예. 소형 모듈을 개발을 좀 박차를 가해서 이것을
더 빨리 개발을 해서 이것을 우리가 활용하도록 한다는 걸 목표로 한다. 왜냐하면 네. 소형 모듈로 가면은 여러 가지 지금 기존에 갖고 있는 대형 원전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많이 좀 희석할 수 있다고 해요. 예. 일본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일본은 일본을 아시다시피 그렇습니까? 2011년에 큰 사고를 겪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 원전을 다 세웠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2030년까지 전체 발전에서 예. 20 내지 22%를 원전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아, 목표를 그래요? 세우고 지금 하고 있고요. 예. 영국 같은 나라는 지금 신규 원전을 짓고 있고 네. 또 신규 원전을 또 계획하고 있고 하고 하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프랑스 같은 나라 같은 게 이제 가장 원전을 많이 쓰는 나라인데 네. 지금 한 75%의 전기를 원자력에서 공급받고 있는데 예. 이것을 좀 50% 정도는 낮추려고 하긴 합니다. 네. 근데 최근에 마크론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예. 우리의 에너지와 환경의 미래가 원자력에 달려 있다. 신재생 에너지의 비중을 계속 높여가는 에너지 전환을 우리가 하더라도 네. 이 앞으로 향후 한 수십 년 동안은 원전이 우리 에너지 믹스에서 기둥이 돼야 된다라고 네. 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나라와 달리 만약에 우리가 탈원전을 계속한다면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정말 비싼 에너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굉장히 어려운 일을 맞을 수도 있겠네요. 네. 네네. 교수님 뭐 시간이 좀 다 돼서 네. 뭐 여기까지밖에 못 듣겠는데 네네. 다음 기회에 또 한번 이 원전 문제에 대해서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렇게 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박주원 동덕여대 경제학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